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날씨가 완전 봄이에요. 예. 3월 초에 보통 이렇게까지 안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밖에서 운동하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자, 오늘 본격 주제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마약 관련한 기사들이 좀 수시로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유명한 배우가 또 이제 프로포폴로 시작돼서 여러 가지가 걸렸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해외 가면은 정말 약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이거를 볼게요. 네. 일단 이 유명 배우가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엮여진 건 안타까워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고 연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 보면 우리나라 현재 마약 시대,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아니에요. 지난해 말에 청소년 젊은층 마약과 관련한 공청회를 제가 갔었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식약처분과 여기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매우 심각합니다. 청소년이? 뭐냐면 식약처가 일단 하수도를 조사했어요. 하수도에서는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죠. 하수도 조사가 하나의 샘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홍역 바이러스, 수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하수도에서 딱 해버리면 미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네. 마약을 조사해봤어요. 네. 아, 그런데 그 양이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우리 국민 1,300명 중에 한 명이 매일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하는 정도의 양이었어요. 오, 어마어마한 필로폰.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더 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늘었지만 마약 사범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마약 사범 검찰이 검거를 해야만 마약 사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마약 사범은 줄게 나왔지만 우리가 마약 단속을 잘 안 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거기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마가 합법됐잖아요. 네. 막 뉴욕 가보면 막 복고추가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너무 근데 그 냄새 이제 알 것 같을 정도로 많이 맡고 와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인 미국 지역에 가서 그걸 하셔도 처벌받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접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만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의료용 마약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갖고 아니 의료용 마약이 지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되게 놀라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건데 이 사건이 터져서 네. 사실 좀 많이 저는 걱정이 됐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해 2022년 5월서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식약처가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쇼핑하면서 의료용 마약을 막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전혀 걸러내지 못해서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네. 국가 뭐 하는 거냐? 그냥 뭐 필로폰이나 이런 범죄 이런 마약은 뭐 못하더라도 의료용 다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하나도 없느냐 해가지고 출범한 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5월에 해가지고 작년에까지 처음으로 돌려봤어요. 봤더니 51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상습적이다. 예, 상습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관련 전문가들하고 다 회의를 거쳐서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51명을 경찰에 의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그랬다면서요? 거죠. 근데 이건 네. 그래요. 한 분 그분이 배우라 유명인이라서 그분의 문제만 했지만 저는 뭐냐면 이 50명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네. 이것도 너무 궁금해. 이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유명 배우 한 분이 소변과 모발 검사를 했죠. 근데 소변에서는 대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코카인과 케타민이 나왔어요. 아, 이 소변 검사는 보통 일주일 정도에 추적할 수 있고 모발은 1년 정도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아마 일주일 사이에 그 검사를 받을 당시에 대마를 하셨을 테고 그다음에 모발에서 이제 프로포폴
케타민 뭐 코카인. 그다음에 코카인을 했던 그런 노출됐던 게 있을 텐데 네. 일단 이건 이제 이걸로 지금 우려가 서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대마와 어느 걸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인과 케타민이라는 악성 마약까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을 예로 들어서 이건 조금 약간 뭐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이 다른 신명분은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우리 사건 기자님들 다른 신명들도 어떤 실태인지 우리가 어디에 이 구멍이 생겼는지를 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쉬운 분에 대한 취재도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느 쪽에 구멍이 났는지. 근데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드럭 이펙트 시어리인데요. 네. 하나의 가벼운 마약, 예를 들면 마리화나나 대마로 시작해서 네. 이것이 점점 필로폰, 코카인 이렇게 일로 간다. 네. 이건 사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안 간다. 네. 그러니까 막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담배보다도 대만은 중독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논란이 있는데 중독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대마와 그 담배를 딱 해가지고 그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비교하는 연구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드럭 이런 게이트웨이 드럭 이펙트가 그러니까 입문용 마약 이 이론이 두 가지 논란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악성 마약까지 간다. 그러니 아예 초창기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초창기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ADHD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이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 된다.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이 하더라도 그런 걸로 막 중독된다. 되는데 실제로 그냥 랜덤하게 다 해봤더니 별로 안 해요. 그래 이걸 이제 미국 연구팀이 발표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청소년들이 그렇게 약을 접하는 애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가지 않아. 별 경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과적 아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의학적 처방 있는 그대로 처방하는 것에 주저하면 안 돼. 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됐거든요. 사실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참 애매한. 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너무나 가볍게 쓰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논리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 청소년들이 이 약에 노출됐다고 해서 성인에게서 악성 마약 사범이 된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주저해? 이 청소년들은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ADHD를 할게요. ADHD가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문제 안 되죠. 예? 거기서는 그냥 막 뛰놀고 뭐 하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막 산만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사나 특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교에서 단체로 모여서 무언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사회라면 그렇게 ADHD가 있는 학생은 공부를 못 하죠. 그럼 공부를 못 하면 좋은 학교를 못 가죠. 좋은 학교를 못 가면 우리나라에선 교육이 낮고 교육이 낮으면 경제 수준도 낮고요. 그러면 삶의 퀄리티도 떨어진다는 뭐 연구 결과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ADHD는 그렇게 약이 아니다. 현대 의학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아니야. 그거 아프리카에서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는 그런 우울증이 깊은 청소년들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ADHD인데 그게 제대로 교정받지 못해서 본인의 원래 능력만큼의 어떤 아웃컴을 이루지 못해서 성과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아프리카는 가면 ADHD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의 주장은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대안 계속해서 향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아무튼 그런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면 맞진 않는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뭐냐면 지금 우리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니코틴과
알코올이죠. 네. 그래서 니코틴과 알코올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유전적 성향이 있어요. 유전적 성향이 있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전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니코틴과 알코올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트리거 포인터, 예를 들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과 겹치면 이게 중독으로 확 빠질 수 빠지기가 있다. 쉬워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87%가 유전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꽤 높네요. 꽤 높는 네, 거죠. 네. 물론 그 연구는 하나의 연구로 이제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까지 있을 만큼 알코올과 니코틴은 유전적 성향이 강하다, 중독적인 것들. 유전 맞을까? 가족력도 네.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나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커피도 그렇잖아요. 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서 아예 멀리하는 아. 사람이 있고 저도 그래요. 커피를 저는 요즘엔 괜찮다. 그렇지만 괜찮다고 하루에 4잔, 드시죠. 5잔 네. 마셔도 전혀 상관없어서 저는 부러운데? 그리고 커피를 늘 달고 살았고 커피가 카페인이 안 들어가면 집중을 못 해가지고 카페인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카페인을 중독이라고 한다면 저는 카페인 중독의 유전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니코틴과 알코올도 있어요. 이 니코틴과 알코올 유전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봤습니다. 대마와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 성분을 봤더니 이건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 연구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게이트웨이 드럭 이펙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담배를 시작하면 담배가 술을 부르고 술이 대마를 부르고 대마 다음에 아편계 뭐 옥시코돈이나 뭐 이런 아편계 마약까지 가는 그 악의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프로포폴 모두가 대마를 가볍게 했다고 해서 이 중독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네. 12에서 22% 정도로 보고돼요. 네. 니코틴과 알코올의 유전적 성향이 10명에 10 중에 1명, 2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실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10명을 다면 10명이 다는 아닌 거예요. 대부분 아니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이면 적지 않은 거죠. 적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용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지금 제가 건강검진 받는 곳에서는 네. 프로포폴로 수면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꿨어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 지정을 했는데 저는 그건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프로포폴 사용량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 미용 시술이 거기에 아무튼 거기에 다른 대안제를 놔두고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의 의료의 윤리성은 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이 유명 배구에게 프로포폴을 놔줬던 의료인들이 법적 다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네.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떤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겠는데 네. 법적 다툼은 뭐 제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유명 배우한테는 용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처방했죠. 이건 정말 중독인 줄 알면서 준 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대단히 뭐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맞으시면 안 하면 됩니다. 된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그 비윤리적인 처방이 희석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오히려 더 드러난 네, 거죠.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프로포폴은 이거 기사를 지금 찾아보면 프로포폴은 안전한 약이다. 가바를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도 나오는데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바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중독과 정상 반응의 차이를 이건 뭐 사람마다 대단히 많이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정상 반응은 가바라는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고요. 중독은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먹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식욕 반응은 가바라는 신경 전달 회로가 활성화되고 중독, 배부른데도 먹는 이 중독은 도파민인데요. 네. 근데 프로포폴이 처음에 가바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도파민 활성화시킨다. 안전하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바로 깨집니다. 1997년도부터 깨져요. 동물 실험에서 도파민 회로를 자극한다는 게 입증되고요. 그 다음에 수탉의 사람에서도 도파민 회로가 자극이 돼서 중독이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포폴 중독 안 돼, 잘 안 돼. 헛소리입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졸피뎀, 수면 유도제 중독 아니야. 그것도 정말 그거 위험하던데요. 너무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인 갈 때 저도 졸피뎀을 꽤 예. 왜냐면 그거가 아니면 제가 불면증을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면제 하나리 우리의 아주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불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다만 딱 한 어떤 순간 내 중요한 포인트에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전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시발점이 돼서 더 나쁜 약으로 갈 수 있는 찬스는 있는 거예요. 이 프로포폴이 그런 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시 이 프로포폴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랐던 게 네. 케타민이 나왔어요. 네. 그건 뭐예요? 케타민은 이 케타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전 너무나 화가 났는데 네. 2018년도에 버닝썬 게이트가 있었죠. 네네. 그때 뭐 연예인들과 거대 자본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막 하는 거 보면 막 추잡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약도 막 범벅이 됐고요. 네. 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뭐 거대 자본들 사람 함부로 여기는 그런 자본가들 뭐 안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연예인들 안 본 것도 그런 뭐 뉴스 네. 처음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몰락하는 거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약을 해서 그 클럽에서 그 약을 본인도 모르게 먹고 이게 성범죄를 당했지만 기억이 안 나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어떤 법적인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우리 네. 너무나 전 그때 알았어요. 저런 게 뭐야? 그때 물뽕이라고 하는 거 GHB, 케타민이라는 거 뭐야? 그때 알았거든요. 이건 2010년도에 유엔이 지정한 국제 마약 기구에서 강간 약품, 강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간이 되게 아주 공격적이고 그렇지만 네. 레이프 드럭이라고 합니다. 강간 약품으로 지정됩니다. 네. 이 물뽕이라고 하는 GHB와 케타민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마약들은 사실 흡입하거나 주사를 해야 돼서 이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무색무취라서 네. 음료수에 몰래 섞으면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네. 유엔이 이렇게 강간 물질로 이런 물질을 지정한 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게 마약을 봅시다. 마약 중독자를 본인의 피해를 적게 하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약으로 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거, 남한테 피해 주는 성폭력 받거나 이 사람들이 막 운전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치여 죽거나 이런 걸 더 막아야 되죠. 음주운전도 그런 개념으로 더 그렇죠. 나쁘게 피해자가 더 생각하는 거죠. 선량한 사람이 네. 피해를 받는 거가 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중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유엔이 던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2018년 버닝썬 게이트에서 우리는 케타민이 그냥 이렇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강간 드럭이 막 등장해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어쨌든 2023년 네. 5년이 지났는데 케타민이 불쑥 등장한 거죠. 네. 이건 뭐냐면 이 배우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는데 아니 저는 뭐냐 케타민이 이렇게 불쑥 등장해? 네. 우리 이거 아직도 의료용 의약품인데 마약류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함부로 이렇게 국가의 관리 시스템에 없어? 이 약은 범죄 강간 드럭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제발 이런 부분들이 더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마약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네. 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면 제일 우선순위는 선량한 사람들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약들입니다. 이 약, 물뽕과 이 케타민 이런 약들을 먼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던진 거죠. 무섭네요. 이 사건이. 예. 예. 우리가 뭐 마리아나 코카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케타민은 그에 비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약물이라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강간 약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임팩이 있고 무서운 약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예. 이게 무색무취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케타민과 물뽕을 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를 그러니까 허용된 나라도 있어요. 해서 해보고 확인해보고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를 못하게 하면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 우리가 이거 케타민과 물뽕 우리 관리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트머스 종이를 대신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이걸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네. 많이 알고 계셔야지 또 그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또. 네. 예. 물론 이제 이 지금 이번에 벌어진 것들이 뭐 성범죄와 연관 이건 아니지만 이건 뭐냐면 강간 드럭이 지금 우리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2018년 버니썬 게이트를 보고 그리고 그거를 지지부진하게 막 수사되고 특히 이 마약 성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는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네. 이게 목격자가 없고 본인이 이건 기억을 잃거든요. 이게 유엔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문구에도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진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가해자가 범죄자가 진술 아니에요. 뭐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간 약물로 지정이 된 건데 국제 사회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가 그러니까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담배나 이렇게 마약류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어릴 때부터 이 막 단어와 이런 어떤 이 정보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막 뭐 맞고 멀리하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저도 들면 전자의 말이 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살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자살이란 단어가 자살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자살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이런 돌려서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이 굳어지니까 그것도 자살이죠. 그냥 자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자들을 어린이들에게 노출 안 시킬 방법이 있나? 우리 보도 저는 솔직히 말로 뭐냐면 SBS 보도국에서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자살했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하지 맙시다 해요. 지금도 그래 하지 맙시다. 자살을 아예 보도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그래도 해요. 그게 하나의 정보라고들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살을 아예 노출시킬 수 없잖아요. 네.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않을 수 없죠. 예. 않을 수 없다면 저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간도 뭐냐면 성교육도 그렇죠. 요즘 예, 오픈해갖고 성폭력도 오히려 알려주는 네. 추세고. 아니 강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력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예 어린이들에게 이걸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없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특히 청소년부터는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클럽을 가고 이런 그 청소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저는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이 케타민 그때부터 물뽕과 케타민은 저에도 각인해서 저런 약들이 전 몰랐어요 사실은. 네. 버니썬 게이트 사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는데 케타민은 그냥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쓰는 그냥 약이 주사제 그냥 진정 마취제인 줄만 알았지 네. 이게 그렇게 쓰이는지는 진짜로 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시 합시다. 그때 막 이상한 막 사진 막 돌았죠. 정말 무방비로 막 하시는 그런 기사들 나와서 무방비로 여성들이 막 성폭력을 당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냐면 그때 보도국에서 뭐냐면 이 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라고 해서
취재를 해서 그때 물뽕 GHB라는 걸 처음 알았고 케탐을 처음 알았어요. 와 이거는 완전히 나쁜 약이네. 근데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로 안 됐어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구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아도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거구나. 그런데 저 피해자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 피해 여성들의 한이 서려 있는 약이 이 GHB와 케타민인데 이게 2023년에 사각지대를 통해 느닷없이 등장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시 이 강간 드럭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다른 일단 저는 프로포폴보다 더 앞서서 네.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유출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이 구멍만큼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지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제가 이제 요즘엔 별로 흥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그때의 기억이 소환이 돼서 좀 흥분이 돼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딸을 키우기 때문인 것과 아마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나의 일이 될 가능성 이거 무슨 소로 막아요. 클럽 갔는데 애들 클럽을 못 가게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어떤 나쁜 놈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걱정되죠. 이거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로포폴 사용도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에 이렇게 내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면 니코틴과 알코올의 유전적 성향을 갖고 있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프로포폴 하나가 이 게이트웨이 드럭 이펙트를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맞는 거고요. 그걸 놔주시는 선생님들 똑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 나는 뭐 피부 미용 시술 그리고 뭐 통증 때문에 뭐 했다 주사 맞는 와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저는 있긴 있죠. 그런 사람이 의사 참 저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의사라는 거를 하고서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의사직을 활용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예?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취재는 합니다만 이제 경찰 쪽으로 들어가면 경찰은 제가 잘 취재가 안 돼요. 다른 기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우리 SBS 동료 기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드러난 만큼 이분에 대해 뭐 잘 케어하고 치료하고 다시 사회 복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에게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멍, 우리 사회의 구멍이죠. 우리 사회의 이것도 사회가 갖고 있는 마약 구멍 이것도 잘 좀 단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약 뭐 더 이상 남일 아닙니다. 마약 얘기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얼마 일이니까 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어요. 네. 예. 얼마 전에도 그것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식욕 억제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식욕 억제제로 마약을 단기간 사용하는 게 저는 현대의학에 그걸 허용한 현대의학이 저는 참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우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모든 사람이 모든 학회 모든 게 네. 다 맞진 않으니까. 테니까요. 근데 네. 향정신성 의약품을 펜타민 같은 암페타민 같은 이것을 3개월 다이어트용으로. 목적으로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허가를 낸 것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대의학에. 마약이 어쨌든 이렇게 사회에 만연하게 이렇게 이제 널리 약간 스며들어져 있는 느낌이 확실히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